용용이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SM의 환경 경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ESG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환경 경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 ESG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는 지속 가능성이란 부분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 경영이란 거, 우리가 기업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개념에서 나오게 된 건데, 요즘 이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환경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글로벌 워밍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기업에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이제 환경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ESG 경영에서도 환경에 가장 관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SM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에서 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경 경영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뭐 생산하는 과정에서 혹은 숲을 만들어서 이렇게 환경 경영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M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 환경 파트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현황이라는 표가 있고요. 이 표는 다시 뒤에 어펜딕스의 ESG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총 에너지 소비량, 총 매출액, 에너지 집약도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를 비교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건데요. 스코프 1, 2는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온실가스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온실가스는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황 이렇게 6개를 말하고요. 최근에는 산불화질소를 포함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서점을 가봤는데 서점에서 환경 관련된 책을 보다가 수증기를 포함해서 8개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 육불황을 포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5 플러스 1으로 배운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대 온실가스에서 최근에 7대 온실가스로 늘었다고 하고 이 수증기가 포함되면 8대 온실가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SM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어디까지 포함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어디까지 포함했는지를 보고서에도 나타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측정하는 방식도 조금 중요한데 이제 세계적으로는 GHG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GHG가 그린하우스 가스를 말하거든요. 온실가스를 이제 번역하는 게 되겠고요.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아마 탄소 배출량을 공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배출할 때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탄소 거래권 제도에서 나타내는 계산 방식으로 나타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과 우리나라의 표준이 조금 다른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초안이 최근에 발표됐고 그걸 우리 KSSB라고 부르거든요. KSSB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GHG 프로토콜에 따르되
기업에서 그걸 할 수 없다면 기업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라고 나타나 있고 그 지역 내에서 다른 걸 따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비교 가능성의 측면에서 해외와 우리나라의 비교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이제 통일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탄소 배출량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기체들을 다 이산화탄소로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메탄이 2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메탄을 1만큼 배출하면 이산화탄소의 20배를 배출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20으로 표기가 되고요. 아마 육부랑이 제가 배울 땐 가장 큰데 23,000이었나? 아무튼 되게 큰 숫자였어요. 그래서 뭐 육부랑을 뭐 1만큼 배출하면 이산화탄소 23,100이기 때문에 23,000을 보고하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출하는 기체들을 이제 종류 뭐 6가지, 7가지로 나타내서 보고를 하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이산화탄소로 변경해서 보고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보면 이게 단위에서 보면 CO2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 CO2가 보이는 이유가 다 CO2로 변환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SM에서는 2021년, 2022년, 2023년을 볼 수 있고요. 스코프 1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에는 2021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22년보다는 조금 증가한 모습이고요. 스코프 2는 2021년, 22년, 23년 순으로 이제 점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눈에 이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보면 이제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1원당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더 생산을 많이 했다는 거, 생산을 많이 했다는 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고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감소했다는 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총 에너지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집약도도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매출액이 또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액 1원을 더 벌기 위해서 사용한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봤을 때는 SM에서는 이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환경 경영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성과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나 에너지 집약도에서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하려고 했던 스코프 1, 2, 3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명부터 해드리면 스코프 1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고요. 이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이제 온실가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 2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전기를 만드는데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코프 2에 포함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프 3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사용하게 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는 기업이 원료를 사오게 됐을 때 그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온실가스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실사라는 게 매우 중요해지고 공급망 관리라는 게 요즘
ESG 경영을 하면서 늘 따라다니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스코프 3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제 임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3로 발전하게 되면 정말 탄소 배출량이 더 급증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정말 계산하기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SSB에서는요, 스코프 1, 2에 대한 보고는 의무화 시켜놨고요. 스코프 3에 대한 보고는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코프 3는 언제 의무화하는지, 언제 어떻게 보고할지에 대해서가 매우 요즘 핫한 주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는 기업에서는 조금 더 늦추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관계자들은 그래도 빠르게 보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스코프 3가 왜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스코프 3는 사실 그린워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기업이 이제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100이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방법이 어떤 거냐면 B라는 별도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모두 B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는 생산하는 과정을 그대로 밟지만 B에서 물건을 사와서 이제 마지막 제조 과정을 마친 다음 물건을 판매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A라는 회사의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2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80이라는 부분이 B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 B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80은 스코프 3에는 포함되지만 A기업 기준으로 스코프 3에는 포함되지만 스코프 1, 2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에서 스코프 3를 보고하지 않으면 그린워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SM에서 측면을 보면 스코프 3를 SM은 아직 보고하고 있지만 SM에서도 스코프 3가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연예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주로 국내 차량을 이용하게 될 거고 이게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스코프 1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탄소 온실가스는 스코프 3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스코프 1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K-팝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 많아지는 시점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다 스코프 3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린워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연예인들이 매일 메이크업을 받을 거잖아요. 그 메이크업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스코프 3에 포함되지 스코프 1, 2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콘서트를 하게 됐을 때 콘서트장에서 이제 다양한 외부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외부 업체들이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은 스코프 3에 포함되지 1, 2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SM에서는 이제 스코프 1, 2만 보고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작아진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SM이 환경 경영을 열심히 하고 있고 환경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코프 3의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스코프 3를 보고하게 되면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을 감소하고서라도 스코프 1, 2를 양을 줄이고 스코프 3의 배출량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환경 경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SM에서의 그린워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스코프3가 반드시 보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